이진경 작가님의 이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 이 5장 6장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겠는데, 먼저 19세기 노동자 주택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 네, 19세기는 산업화로 이제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했죠. 그렇죠. 네, 특히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특히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에서는 한 집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 결과 위생 상태가 나빠져서 콜레라 같은 좀 유명한 전염병이 쉽게 퍼져서 1830~40년에 이제 발생한 콜레라 같은 유행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개선에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호민주의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박애주의적 접근이었습니다. 호민주의적 접근은 프리엘, 팔랑스테르나 고등의 파밀리스테르 같은 집합주거 형태를 제안했죠. 반면 박애주의적 접근은 위생기업과 주택법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빈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호민주의적 접근이 일상 실험을 통해서 빈곤 문제에 접근을 했고, 이 박애주의는 인류애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 호민주의 대중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정의 정치학 이걸 표방을 하면서 그런 사회 낙인을 줄이는 것도 장점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 두 접근법 모두 공동체적 해결이랑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그런 점이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호민주의적 접근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이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었죠. 팔랑스테르에서는 거주자들이 공용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개인 공간은 최소한으로 제공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공동체 정신을 강화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박애주의적 접근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현실적인 해설책을 제시했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결국 두 접근법 모두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주거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약간 단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주거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이게 주거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공공 인프라의 일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인 것 같아서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비처와 스토우라는 그 사회 운동가들이 이 주택수요가 그 공중 보건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뭔가 19세기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19세기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서 있어서 주거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좀 배웠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의료 서비스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현대사회에서도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불평등,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이제 현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의 주택 상품 같은 경우는 주택을 상품으로 보고 그런 시각 때문에 주거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공동체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정책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저는 시대 인식에 따라 주거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팔랑스테르나 파밀리스테르의 예 역시 인식에 따른 주거 형태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9세기 가족의 이미 전환처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사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구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책에서 나온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주거 공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 공간을 바라본다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모두 좋은 의견들 주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를 통해서 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